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은 꿈꾸는 아이들 출판 루시 몽고메리 지음 빨간 머리 앤을 낭독합니다. 빨간 머리를 가진 꼬마 앤이 밝게 성장해 가면서 주위 사람들과 맺는 마음의 교류를 그린 아름다운 이야기로 책의 앞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녹색 지붕의 집. 에본니 마을의 하늘이 하루하루 푸르게 빛나는 초여름의 어느 날이었다. 매슈 코스버트는 평소 아끼는 외출복을 차려입고는 마차를 몰아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다. 매슈는 마을 숲 뒤로 난 오솔길에 자리 잡은 녹색 지붕의 집에서 여동생 마딜라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는 성격이 몹시 내성적이라서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했고 더구나 외출하는 일은 거의 없는 사람이었다. 그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격이었다. 매슈의 아버지 역시도 굉장히 내성적인 분이어서 될 수 있는 한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 집을 지었는데 그곳이 바로 녹색 지붕의 집이었다. 매슈와 마릴라는 참 별난 남매야. 이런 곳에서 외롭게 둘만 살고 있으니 숲속의 새들이 쉴 새 없이 지저긴다고는 하지만 그들과 사람처럼 이야기를 나누며 지낼 수는 없잖아. 나라면 이런 곳에서는 하루도 견딜 수 없을 거야. 사람들은 외진 오솔길의 녹색 지붕의 집에서 단둘이 살고 있는 매슈와 마릴라 남매를 조금은 엉뚱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매슈가 오늘은 웬일인지 잘 차려입고 어디론가 마차를 몰고 가고 있었다. 매슈는 늦은 오후 따가운 6월의 햇살에 눈살을 찌푸리며 서둘러 마차를 몰았다. 누가 저렇게 서둘러 마차를 모는 거지? 어머나, 저건 매슈 아니야? 통 외출이라고는 하지 않는 사람이 대체 저렇게 어디를 급하게 가는 걸까? 마침 앞들에 핀 꽃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 나와 있던 린드 부인이 매슈의 모습을 보고는 의아한 듯이 말했다. 대체 무슨 일이지? 급할 것 하나 없이 살아가는 매슈 남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린드 부인은 치밀어 오르는 궁금증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린드 부인은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에도 신경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주일학교의 일이나 교회의 일, 제복 모임의 일도 바쁘게 도맡아 하면서 늘 이것저것 참견을 잘했다. 게다가 린드 부인은 에본니 거리를 따라 쭉 내려가면 우묵하게 들어간 땅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조그마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맞은편 언덕의 비탈진 곳까지 이어져 있는 거리가 한눈에 보였다. 에본니 마을을 드나드는 사람은 누구나 린드 부인의 집 앞에서 바라다 보이는 언덕길을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마을로 출입하는 사람은 누구든 린드 부인의 호기심 어린 관심을 피할 수 없었다.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녹색 지붕의 집으로 직접 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자. 린드 부인은 꽃에 물을 주던 것도 내팽겨쳐 둔 채로 녹색 지붕의 집으로 발길을 옮겼다. 린드 부인은 자신의 집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녹색 지붕의 집을 향해 바삐 오솔길을 걸어갔다. 초여름의 싱그러움으로 온갖 꽃들이 피어있는 오솔길이 끝날 즈음 녹색 지붕의 집이 보였다. 린드 부인은 뒷뜰을 가로질러 녹색 지붕의 집 부엌문을 두드렸다. 마침 저녁 식사 때가 다 되어서인지 집 안쪽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머, 린드 부인,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곧 저녁 때인데. 한창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이었는지 마릴라는 허리에 두른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문을 열었다. 마릴라의 뒤쪽에 있는 테이블에는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접시가 3개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틀림없이 매슈가 손님을 데려오는 것 같았는데 손님 접대라고 생각하기에는 음식이 평소에 먹는 것과 별다를 바 없었고
디저트도 설탕에 절인 사과밖에 없었다. 아, 마릴라, 오늘은 유난히 날씨가 좋았잖아요. 산책이라도 할 겸 집을 나섰다가 마릴라의 얼굴이라도 보고 가려고 들렸어요. 별일 없으시죠? 린드 부인은 마릴라의 말을 막으며 집 안으로 불쑥 들어갔다. 그래요, 어서 와요. 이리 앉아서 차 한 잔 들어요. 마릴라는 준비해 놓은 차를 한 잔 따라와 린드 부인 앞에 놓아주었다. 마릴라와 린드 부인은 에버린 마을에서 이웃으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두 사람의 성격은 전혀 달랐지만 사이가 꽤나 좋은 편이었다. 마릴라는 키가 큰 데다 마르고 각진 몸매를 하고 있어서 겉보기에는 딱딱한 느낌이 들었지만 마릴라의 입가에는 항상 부드러운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작은 체구에 살집이 오른 린드 부인이 수다를 떨 때면 마릴라는 아무 말 없이 웃어주곤 했다. 린드 부인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잘 차려진 식탁을 보며 넌지시 물었다. 어머, 오늘 귀한 손님이라도 오기로 한 모양이죠? 난 그것도 모르고 무슨 큰일이나 난 줄 알았어요. 좀 전에 매슈가 마차를 타고 급하게 어디론가 가길래 혹시 마릴라가 아프기라도 해서 의사 선생님께 가는 것이 아닌가 했어요. 마릴라는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호기심 많은 린드 부인이 매슈 오빠가 나가는 것을 보고 당장 달려온 것임에 틀림없어. 저런 얼마나 궁금했으면 한달음에 달려왔을까? 마릴라는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오늘 우리 집에 손님이 올 거랍니다. 매슈 오빠는 그 손님을 마중하기 위해 브라이트 리버역에 간 거예요. 린드 부인은 도저히 더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겠다는 듯 마릴라 앞으로 다가앉으며 물었다. 손님이요? 여태껏 이 녹색 지붕의 집으로 찾아오는 손님은 한 명도 보지 못했는데 대체 그 손님이란 사람이 누구예요? 네, 이번에 고아원에서 작은 남자아이 한 명을 데려오기로 했거든요. 그 아이가 오늘 저녁 기차로 오기로 되어 있어요. 매슈 오빠와 저는 겨울 내내 의논을 했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며칠 전쯤에 스펜서 부인이 오셔서 봄이 되면 홉타운의 고아원에서 여자아이 한 명을 데려올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매슈 오빠와 나도 의논을 한 끝에 스펜서 부인에게 10살이나 11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 한 명을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기로 했지요. 이제 매슈 오빠도 늙었고 심장병 때문에 쉽게 피곤해져서 일을 거들어줄 남자아이가 필요했거든요. 스펜서 부인에게 부탁을 했더니 오늘 저녁 5시 30분 기차로 남자아이를 데리고 온다고 전보를 보내왔더군요. 그래서 매슈 오빠가 여기까지 그 남자아이를 데리러 간 거예요. 마릴라의 말에 린드 부인은 깜짝 놀라서 마릴라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흥분해서 말했다. 마릴라, 함부로 집에 사람을 들이다니요. 더군다나 고아원에서 막 자란 아이들을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린드 부인, 이미 매슈 오빠와 충분히 의논한 일이에요. 마릴라는 린드 부인의 말에 조금도 흔들림 없는 말투로 태연하게 말했다. 린드 부인은 한층 더 소리 높여 말했다. 마릴라, 생판 모르는 아이를 집안에 들여놓는다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어떤 아이가 오게 될지 모르잖아요. 가문도 알 수 없고 성격도 전혀 모르고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에요. 고아원에서 데려다 기른 아이가 집에 불을 지르거나 돈을 훔쳐 달아나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에 실리고 있다고요. 린드 부인은 마릴라의 기분이 어떨 거라는 것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쏟아놓았다. 마릴라는 그런 린드 부인의 태도에 조금은 언짢아진 듯이 말했다. 린드 부인, 세상 일이란 어떤 것이든 위험이 따라다니게 마련이에요. 일일이 걱정하다가는 끝이 없어요. 부인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 저도 편치만은 않군요. 이 일은 매슈 오빠가 몹시 원했기 때문에 결정한 거예요. 물론 저도 동의했고요. 매슈 오빠가 그토록 원하는 일인데
당연히 동생인 내가 생각을 함께 해야 한다고 여겨지는군요. 그럼 이만 린드 부인도 저녁 식사 준비를 하러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마릴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린드 부인을 바라보았다. 마릴라 미안해요. 마릴라를 화나게 하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난 그저 너무나도 걱정이 된 나머지 무심결에 한 말이에요. 린드 부인은 조금은 무안해져서는 녹색 지붕의 집 문을 나섰다. 매슈가 고아를 데리고 녹색 지붕의 집으로 돌아온다고? 정말 믿을 수가 없군. 저 녹색 지붕의 집 안에 아이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상한 기분이 드는걸. 지금까지 저 집에서는 아이의 그림자조차 본 적이 없어. 매슈와 마릴라는 녹색 지붕의 집에서 태어나서 지금껏 단 둘이만 생활을 해왔잖아. 게다가 남매의 성격으로 봐서는 그들이 아이를 잘 돌봐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니 말이야. 저 집에 오게 될 아이가 불쌍해. 이 놀라운 소식을 나만 알고 있을 수야 없지. 어서 벨씨 집으로 들러서 이 이야기를 해줘야겠어. 린드 부인은 자신의 집이 아닌 벨씨 집으로 발길을 향했다. 뜻밖의 손님. 한편 매슈는 조금 긴장한 채로 브라이트 리버역을 향해 마차를 몰고 있었다. 어떤 아이가 오게 될까? 튼튼해서 힘든 일도 거뜬히 할 수 있는 아이라면 좋으련만. 이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어지럽자 매슈는 크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곤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초여름의 풍요로운 햇살을 받으며 사과 가수원에서는 달콤한 꽃향기가 흘러넘치고 있었다. 멀리 보이는 목장은 보랏빛으로 흐릿하게 보이는 지평선과 하나로 어우러져 아름답게 보였다. 에버린 마을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야. 그렇게 얼마간을 달려 매슈는 브라이트 리버역에 도착했다. 아이쿠, 이런, 빨리 온다고 왔는데도 이미 기차가 도착해버린 모양이군. 기차는 보이지도 않고 역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때마침 매표소에 자물쇠를 채우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역장을 붙잡고 물었다. 역장님, 잠깐만요. 혹시 5시 30분 기차가 이미 도착했나요? 이런 매슈씨, 5시 30분 기차는 벌써 30분 전에 지나갔습니다. 아참, 그런데 매슈씨를 찾는 손님이 한 명 있었어요. 저기 자갈밭 위에 앉아있는 여자아이예요. 역장은 이렇게 말하며 손가락으로 건너편 자갈밭을 가리켰다. 매슈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여자아이라뇨? 오늘 오기로 한 아이는 남자아이인데요. 역장님께서 뭔가 착각을 하신 건 아닌가요? 매슈는 당황해서 말했다. 스펜서 부인은 노바스코시아에서 남자아이를 데려다 주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남자아이라고요? 글쎄 무슨 실수가 있었는지 몰라도 스펜서 부인은 여자아이와 함께 기차에서 내렸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매슈와 마틸라의 부탁을 받고 고아원에서 데리고 온 아이니까 매슈가 곧 데리러 올 거예요 하고 말하고 다시 기차를 타고 가버렸어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우리는 분명히 남자아이를 원한다고 스펜서 부인에게 전했거든요. 매슈는 난처한 표정으로 자갈밭을 건너다 보았다.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직접 저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저 아이라면 남자아이 대신에 어째서 자신이 오게 되었는지 알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저는 이만 퇴근해야겠군요. 이미 저녁 식사 시간이 늦었답니다. 역장은 이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매슈는 더는 어쩌지 못하고 자갈밭을 향해 걸어갔다. 내성적인 성격의 매슈는 어떻게 아이에게 말을 건네야 할지 난감했다. 쭈뼛거리며 매슈가 자갈밭에 발을 들여놓자 여자아이는 반가움이 가득한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매슈를 올려다보았다. 여자아이는 10살쯤 되어 보였고 몹시 마른 몸매를 하고 있었다. 또한 입고 있는 옷은 볼품없었을 뿐 아니라 길이가 껑충하니 짧은 것이 꽤나 갑갑해 보였다.
빛이 바랜 해군 모자 아래로는 유난히 짙은 빨간 머리카락이 두 갈래로 길게 늘어뜨려져 있었다. 마르고 작은 얼굴은 죽은 깨 투성이었고 입과 눈은 큰 편이었는데 눈은 불빛 탓인지 녹색으로 보였다. 회색으로 보였다 했다. 그러나 이 여자아이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었다. 매슈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 꼼꼼하게 그 아이를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알 수 있었다. 이 여자아이는 생기가 넘치는군. 예쁘고 야무진 입술과 넓은 이마, 그리고 특별한 영혼의 향기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아이야. 매슈는 여자아이를 살피느라 가까이 다가가 말을 걸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그때 여자아이는 낡은 손가방을 들고 일어서더니 한쪽 손을 내밀며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녹색 지붕의 집에서 오신 매슈 커스보트시겠지요? 이곳에서 한참을 기다렸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기뻐요. 사실은 말이죠. 조금 전까지 저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답니다. 혹시나 나를 데리러 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오신 걸 보니 제 걱정이 쓸데없는 짓이었단 걸 알게 됐어요. 그래도 혹시나 오늘 역으로 저를 데리러 오시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하룻밤을 보낼까 고민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저 모퉁이에 있는 큰 벚꽃나무 위가 적당하겠지요. 달빛을 받으며 하얗게 핀 벚꽃 속에서 자는 것도 멋질 테니까요. 하지만 오늘 못 오시더라도 내일 아침에는 꼭 데리러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자아이는 쉴 새 없이 떠들며 해맑은 웃음을 지었다. 오, 그랬구나. 매슈는 여자아이가 내민 손을 가만히 흔들었다. 그래, 나도 너를 만나서 무척이나 반갑단다. 하지만 매슈는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이 아이는 자신이 잘못 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구나. 만약 우리가 원했던 남자아이가 아니라고 해서 이 아이를 그냥 역에 내버려 두고 간다면 이 아이는 실망할 테지. 모르겠다. 어쨌든 이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이 아이를 어찌할지 메릴라와 논의해 봐야 되겠다. 매슈는 조금은 쑥스러운 듯이 여자아이의 가방을 받아들었다. 가방은 이리다오. 너는 어서 마차에 오르거라. 우리는 이미 저녁 시간에 늦었단다. 서둘러 돌아가야 해. 저녁이라고요? 와, 제가 오기를 기다려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다니 정말이지 기뻐요. 아이는 기뻐서 마차 주위를 뱅글뱅글 돌았다. 그리곤 가뿐히 마차에 오르며 매슈에게 당부했다. 참, 매슈씨, 가방을 다룰 때 조심해 주세요. 사실 가방 안에는 저의 전 재산이 들어있답니다. 가방이 낡아서 손잡이가 툭 끊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요. 제가 있던 고아원에서도 아이들의 몹쓸 장난에 벌써 여러 번 가방 손잡이가 떨어지기도 했는걸요. 여자아이는 키득키득 웃으며 말을 이었다. 어쨌든 아저씨가 저를 데리러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그리고 아저씨랑 함께 마차를 타고 가는 것도 기뻐요. 저는 마차 타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그동안은 아쉽게도 타볼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답니다. 아저씨도 짐작하시겠지만 고아원 생활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니니까요. 저는 고아원이 너무 싫었어요. 물론 고아원 사람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상상할 만한 것이 없어요. 어머나, 그러고 보니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한 것은 아닌가요? 갑자기 여자아이는 얼굴을 붉히며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저는 지금까지 가족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기차에서 스펜서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매슈 씨를 만난 기쁨에 저도 모르게 이것저것 말을 많이 늘어놓았네요. 여자아이는 여기서 이야기를 멈추었다. 숨이 차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마차가 비탈진 언덕을 지나 꽃이 아름답게 핀 산번나무와 곱게 뻗은 자작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 거리를 달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여자아이는 주위의 아름다운 풍경에 취한 듯 두리번거리며 탄성을 질렀다. 그리고 잠시 후
더는 아름다운 풍경을 참을 수 없었는지 여자아이는 다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어머, 저쪽에도 벚꽃이 피어 있네요. 이 섬은 꽃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행복해요. 전부터 프린드 에드워드 섬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사는 모습을 곧잘 상상하곤 했었어요. 그런데 그 상상이 정말로 이렇게 이루어질 줄이야. 매슈는 살짝 고개를 돌려 여자아이를 쳐다보았다. 여자아이의 뺨은 붉게 들떠 있었다. 이곳의 아름다운 풍경 앞에 유난히 제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건 아마도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낡은 옷 때문일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 고아원을 나올 때 몹시 부끄러웠어요. 너무 오랫동안 입어서 낡아빠진 이 옷을 입고 와야 했거든요. 우리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은 모두 이런 옷을 입어야 했어요. 이 옷을 입고 기차를 탔더니 모두가 불쌍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무척 부끄러웠어요. 여자아이는 풀이 죽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는 말했다. 그래서 저는 상상을 해야 했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상상 말이에요. 상상 속에서 저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하늘색 비단 옷에 하늘하늘한 깃털 장식이 가득 꽂힌 모자를 쓰고 손에는 금시계를 차고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장갑과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결국 그 덕택에 섬에 올 때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올 수 있었어요. 여자아이는 잠시 말을 그치고는 매슈를 바라보았다. 저 아저씨, 제가 말이 너무 많지요? 늘 모두에게서 그런 말을 듣고 있어요. 만약 제 말이 듣기 싫으시다면 그만하라고 말씀하세요. 전 괜찮으니까요. 아니다 얘야, 계속 이야기를 하렴. 나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매슈는 스스로도 놀라고 있었다. 여자아이와 함께 마차를 타고 오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게 기분이 유쾌해져 있었던 것이다.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며 이렇게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었던가? 그런 내가 이 아이의 이야기를 즐겁게 들을 수 있으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야. 그동안 대부분의 여자아이들은 말을 건네려고 했다가도 매슈의 무표정한 얼굴에 말 한 번 붙이지 못하고 곁눈질을 하면서 조심조심 옆을 지나가곤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그동안의 여자아이와는 달리 이것저것 끊임없이 매슈에게 말을 건네오고 있었다. 매슈는 어쩐지 이 아이의 수다스러움이 싫지가 않았다. 혹시나 매슈가 언짢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던 여자아이는 금방 얼굴이 밝아지며 소리쳤다. 제 수다가 거슬리지 않는다는 게 정말이에요? 와, 매슈 씨와 저는 어쩐지 서로 통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동안은 말이에요. 여자아이는 얌전하게 있는 것이 보기가 좋으니까 떠들지 말아라 하고 혼나는 것이 예사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해서 종종 다른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한다는 꾸중도 자주 들었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어쩔 수가 없는걸요. 제 머릿속에 멋진 상상이 떠올랐을 때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여자아이의 말에 매슈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간신히 참았다. 지금 너를 보니 그랬을지도 모르겠구나. 두 사람이 탄 마차는 뉴브리지 사람들이 가로수길이라고 부르는 길을 달리고 있었다. 길 양쪽에는 커다란 사과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는데 눈처럼 새하얗고 향기 좋은 꽃을 피운 가지들이 길 위를 덮을 듯이 뻗어나와 긴 터널을 이루고 있었다. 어느새 나뭇가지 아래로 보랏빛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고 저 멀리 장밋빛으로 물든 저녁 노을이 붉게 빛나고 있었다. 여자아이는 의자에 기대어 손을 맞잡고 황홀한 표정으로 머리 위에 핀 꽃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여자아이는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말없이 있었다. 오히려 여자아이가 떠들지 않는 것이 걱정이 된 매슈는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오랜 시간 기차를 타고 오느라 무척 피곤하고 배도 고프겠지?
조금만 참아라. 이제 곧 도착할 거야. 마릴라가 우리를 위해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았을 게다. 매슈의 말을 들은 여자아이는 꿈속을 헤매는 것 같은 눈으로 매슈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 이곳은 마치 하늘에 있는 숲길 같아요, 매슈 씨. 마을 사람들이 이 길을 뭐라고 부르나요? 우리는 이 길을 가로수길이라 부르지. 매슈는 머리 위로 흐드러진 사과나무 꽃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여자아이는 실망했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가로수길이라고 부른다고요? 어머나, 이렇게 아름다운 길을 그저 가로수길이라고 부르다니요. 정말이지 이 길에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에요. 이 길은 아름답다는 말로도 부족하고 적당한 표현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멋진걸요. 가로수길이란 이름 대신에 저는 더 멋진 이름을 붙여주겠어요. 매슈 씨, 저는 이 길을 기쁨의 하얀 길이라고 부르겠어요. 어때요? 시적이고 아주 멋진 이름이지요? 이제 이 길 이름은 기쁨의 하얀 길이에요. 여자아이가 숨 돌릴 사이도 없이 아이의 눈앞에는 또다시 아름다운 풍경 하나가 펼쳐졌다. 어느덧 해는 지고 두 사람은 붉은 기운마저 저물어가는 저녁역을 달리고 있었다. 그들은 저녁 노을 속에서도 마을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다. 마차가 모퉁이를 돌아 가로수길의 끝에 다다르자 매슈가 큰 소리로 말했다. 자, 이제 다 왔다. 저기가 바로 녹색 지붕의 집이란다. 여자아이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다가 이윽고 숲 뒤에 있는 한 채의 집을 발견했다. 조용하게 흐르는 시냇물 옆으로 약간 색이 바랜 듯한 녹색 지붕을 가진 집이 서 있었다. 매슈씨, 너무나 멋진 집이에요. 저는 지금껏 저런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는 꿈을 꿔왔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아요. 아침부터 팔을 몇 번이나 꼬집었는지 몰라요. 아, 저거 보세요. 부엌창으로 흘러나오는 불빛이 참 따뜻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저 시냇물 말이에요. 제 소망 중에 하나는 시냇물 근처에 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다니 너무나 행복해요. 여자아이는 다시 한번 자신의 팔을 꼬집으며 기뻐했다. 매슈는 흐뭇한 표정으로 마차를 몰았다. 두 사람이 탄 마차가 녹색 지붕의 뒷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이미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포플러 잎사귀가 바람결에 하늘거리는 것만 희미하게 보였다. 이곳에 있는 나무들이 벌써부터 잠을 청하는 것 같아요. 소곤소곤 잠꼬대라도 하는 것처럼 나뭇잎이 흔들리네요. 매슈는 연신 감탄사를 늘어놓는 여자아이를 안아서 마차 아래로 내려주었다. 이토록 자신의 집을 원하고 있는 어린 소녀가 우리가 원했던 아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얼마나 실망하게 될까? 크게 실망해서 울음을 터뜨려 버릴지도 모르겠군. 이건 마치 죄 없는 어린 짐승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과도 같아. 사실 매슈는 녹색 지붕의 집으로 오는 동안에 불안감 때문에 고삐를 쥔 손을 허둥대야 했다. 이런 매슈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여자아이는 녹색 지붕의 집을 올려다보며 기쁨에 겨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아이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전 재산이 들어있는 가방을 꼭 안고 매슈의 뒤를 따라 녹색 지붕의 집으로 향했다. 자, 마릴라가 기다리겠구나. 어서 들어가자. 매슈는 여자아이와 함께 저녁에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문을 두드렸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꿈꾸는 아이들 출판 루시 몽고메리 지음 빨간 메리 앤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이상 낭낭서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